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한양대학교 에리카 제3회 해동창업경진대회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박정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번 진행을 맡게 되어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본 행사를 시작하기 전에 제 세 번째를 맞이하게 되는 해동창업경진대회 소개 영상을 다 함께 시청하도록 할 텐데요. 자, 앞쪽에 위치하고 있는 대형 스크린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해동창업경진대회 지금 출발합니다. 우리 학교에서 제일 큰 대회이고 저는 다 알고 있는 행사, 유명한 행사입니다. 학교에서 진행하는 가장 큰 창업대회라고 해서 내년에는 저기 꼭 나가봐야지. 네, 일단 자금 조달을 위해서 뭐 상금이라든지 투자 연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수상이겠죠. 1등을 하는 걸 제일 기대를 하고 있고요. 6개월 정도 아이디어를 내는 것부터 그리고 가설을 검증하고 실험하고 그리고 프로토타입을 만드는 것까지 시장을 분석하는 방법이라든지 진짜 고객들이 원하는 제품이 어떤 것인지 외부의 시선에서 저희 아이템이 어떻게 보이는지 알기 어려웠는데 전문가분들의 시선에서 이 아이템의 어떤 점이 좋고 어떤 점이 부족하고 뭘 더 준비하면 좋을지 이야기해 주셔서 그 부분이 진짜 좋았던 것 같아요. 저희는 처음에는 학생들의 입장에서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연구 관점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실제 고객들이 사용할 수 있는 연구와 실제 사용하는 제품의 접점을 만들어내는데 저희의 강점이나 장점을 도출하는 거에 되게 많은 고민이 있었는데 그런 점에 있어서 저희의 강점과 장점을 도출할 수 있었고 정말 남들이 보기에도 이거 될 것 같다 그리고 정말 독특하다라는 그런 포인트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차별적인 포인트를 이제 멘토링을 통해서 잡아나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해동 창업 경진대회를 준비하면서 어떤 부분에 고민하고 있고를 이야기하는 연습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 자신감도 점점 생기고 있고 이 스타트업을 하면서 어떻게 관점을 가져야 되고 시야를 넓혀야 하는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되게 성장을 한 것 같고 원래는 제가 잘하는 것도 잘 몰랐고 제가 어떤 일을 좋아하는지도 잘 몰랐는데 이거를 통해서 제가 좋아하는 것과 제가 강조하고 싶은 일에 대해서 제 스스로의 브랜드를 좀 세울 수 있었습니다. 저도 많은 아이디어 토론이나 메이크업 톤 같은 창업 경진대회를 참여를 해봤지만 이번만큼 좀 알찼던 행사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가 창업에 굉장히 선두적이고 이미 창업가들 사이에서는 창업 도메인이 주가 되어 있는 학교라고 알려져 있는 걸 저는 사실 외부에서 먼저 확인을 했습니다. 어떤 것을 더 고민해야 되고 어떤 게 더 필요한지 저희 내부에서 알기가 많이 어려운데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많이 채워주시고 도와주셔서 100원 하나 남을 위해서 쓰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인 걸 아는데 창업 문화 확산을 위해서 사용해 주셔서 매우 감사드립니다. 항상 우리 창업자들이 정말 자신감을 가지고 창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발판을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이러한 제가 느꼈던 이런 감정과 이런 성과, 기쁨들을 다 같이 누릴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업가들은 세상에 실존하는 문제를 푸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동료로서 먼저 도전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좀 더 역량을 키워나가시면 좋은 창업 아이템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학교에서 많이 도와주고 있으니까 주저하지 않고 꼭 한번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도전해 보지 않으시면 후회하실 것 같아요. 꼭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예비 창업가분들의 꿈과 도전이 있는 해동 창업 경진대회 정말 많은 분들이 열심히 준비하고 또 고민한 흔적들이 돋보이는 순간이었습니다.
자, 이번에 진행하는 제3회 해동창업경진대회는 해동과학문화재단, 한양대학교 에리카 창업교육센터, 산학연 협력단지 사업단이 공동 주최하는 대회로서 교내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고 싶어하는 유명대회로 자리매김하였는데요. 총 상금 5천만 원에 달하는 이번 대회는 올해도 어김없이 전국 대학에서 운영하는 대회 중 가장 큰 규모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대회 일정은 오전에는 일반부 5개 팀의 발표, 오후에는 학생부 10개 팀의 발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준비해 오신 모든 분들이 멋진 발표를 해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대회에 참석해 주신 심사위원분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컴퍼니디 이형규 부대표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카카오벤처스 김지웅 수석팀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김대용 본부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다음으로는 주식회사 아이빌트의 윤형구 이사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M2N 박종덕 부대표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총 15개 팀의 멋진 발표를 기대하며 우리 심사위원분들께서는 공정한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제3회 해동창업경진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개회사는 이방욱 창업지원단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창업지원단장님께서는 무대 위로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양대학교 에리카 창업지원단장 이방욱 교수입니다. 아침부터 눈발이 날리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제3회 해동창업경진대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심사로 수고해 주실 5분의 심사위원분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20년 해동과학문화재단의 지원으로 시작된 해동창업경진대회가 올해로 벌써 3회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본 대회는 해동과학문화재단과 산학연 협력단지 사업단, 창업교육센터, 창업지원단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있으며 에리카에 조성된 창업생태계 구성원 간의 경진과 지원을 통한 성장을 도모하고 있으며 한양대학교 에리카의 대표적인 창업지원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를 거듭할수록 참가하는 스타트업 수준이 높아지는 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창업에는 늘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기술과 아이디어로 불확실성과 위험을 극복하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자 하는 스타트업이야말로 현재의 위기를 넘어선 미래, 변화된 내일을 가능하게 하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번 해동창업경진대회를 통해서 객관적인 검증과 긍정적인 자극과 또한 피드백을 받아 혁신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참가자 여러분들이 꼭 잡으셨으면 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시고 또 오후에 참석하실 15개 기업의 대표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한계를 뛰어넘으려는 기업가 정신을 마음껏 펼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한양대학교 에리카는 앞으로도 해동창업경진대회를 통해서 혁신적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초기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지원하며 그 기업이 장기적으로 성장하도록 후속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죠. 마지막 대상 한 분만이 남겨두고 있는데요. 바로 시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대상은 시상은 해동과학문화재단의 박성한 부이사장님께서 도움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박성한 부이사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미래의 멋진 유니콘이 될 대상팀 과연 어떤 팀일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 떨리는 순간을 여러분들께서는 충분히 즐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해동과학문화재단 이사장 상이시자 경기중소벤처기업 청장상의 주인공이죠. 제3회 해동창업경진대회 학생부 최종 대상 총 상금 2천만 원입니다.
과연 2천만 원의 주인공은 과연 어떤 팀이 될까요? 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눔, 올디, 푸지, 프레리 스쿠너, 헤딩웜, 푸프린트, 폴라. 이 중에 7개 팀 중에 한 팀입니다. 자, 발표하겠습니다. 제3회 해동창업 경진대회 학생부 최종 대상 주인공은 바로 프레리 스쿠너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프레리 스쿠너 기업의 대표님을 무대 위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단숨에 달려 나오셨습니다. 네, 아이디어로 굉장히 심사위원분들에게 높은 평가를 받아주셨습니다. 네, 2천만 원과 대상이 함께 수여가 되고 있고요.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기념 명예 대상인 만큼 기념사진도 대상만큼 2천만 원만큼의 값어치로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대상 축하드리고요. 자, 활짝 웃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죠. 네, 눈웃음까지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레리 스쿠너 팀의 김기현입니다. 저희 팀은 개인정보 보호 음성인식 서비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유럽의 GDPR과 미국의 CPRA 같은 강력한 개인정보 보호법이 시행되면서 사용자 개인정보 보호는 이제는 기업의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음성인식 서비스들은 클라우드 방식으로 동작해서 서버에서 사용자들의 음성 녹음, 통화 녹음 원본을 수집합니다. 이 과정에서 음성 데이터에 담긴 사생활, 기업 비밀과 같은 민감한 내용 또는 사용자 목소리 특성 등의 생체 정보 노출 위험이 발생합니다. 저희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엣지 AI와 연합학습을 활용한 개인정보 보호 음성인식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프레리 스쿠너의 AI 개인정보 보호 기술은 데이터 가치에 날개를 달 것이라 확신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데이터 프라이버시 보호 기술 기반 업무통 향상 사스 서제스천을 개발하고 있는 프레리 스쿠너 팀의 김기현입니다. 저희 프레리 스쿠너는 컴퓨터 공학 박사 3명이 창업한 팀이고 데이터 프라이버시 보호 기술로 데이터 가치를 발견하는 팀입니다. 저희는 2022년 6월 예비 창업 패키지 최종 선정으로 시작하여 과기부의 K글로벌 스타트업 최종 선정과 K글로벌 스타트업 공모전에 220팀 중 탑 10에 진입하는 진출의 성과를 거뒀고 저희가 지금 저희가 개발하는 핵심 기술은 세계 4대 정보보안 학회인 ACM CCS에 이번에 논문을 게재하여 기술력을 입증받았습니다. 그리고 23년 1월 저희는 법인 설립을 예정해 있습니다. 저희는 업무 통화에서 발생하는 불편함과 비효율을 포착했습니다. 업무 통화에서 발생하는 일정, 업무를 기록하는 행동이 하루에도 수십 번 반복되며 사용자들의 많은 고통과 불편함을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저희는 가설을 세웠고요. 저희는 해당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다양한 직무에서 인터뷰를 수행하였고 와우 포인트를 보였던 특정 직군에서는 저희는 점심값과 저녁값을 지불하고 하루의 업무 일정을 관찰할 수 있는 밀착 인터뷰까지 수행하였습니다. 저희는 해당 인터뷰를 통해서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해당 직군의 근로자들은 일일 평균 통화 시간은 60분에서 70분, 그리고 한 달 평균 통화량은 1000분에서 1400분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일일 평균 통화 수는 놀랍게도 50건에서 70건으로 이 건수는 하루 업무 시간당 7분당 한 건의 전화가 들어오는 비율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 업무자들은 통화 업무 자체가 자기의 진짜 업무가 아님으로써 바쁜 외근 환경에서 통화 후 발생하는 일정 업무 관리에 고통을 호소하고 있었고 기록 자체도 스트레스지만 해당 업무 누락에 대한 두려움까지 저희는 확인했습니다. 저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서제스천을 제안합니다. 사용자는 자신이 사용하던 캘린더나 할 일 관리 앱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업무 통화의 생산성을 향상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만들고 있는 제품에 대해서 소개드리자면 너무나 간단합니다. 업무 통화를 마치면 핸드폰 하단에서 그 서제스천이 대화 내용을 이해하여 일정을 제안해주고 일정을 저장을 버튼을 한 번만 누른다면 그 일정을 캘린더에서 바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서제스천을 통해 10배 빠른 일정 업무 등록과 그리고 바쁜 일정에도 업무 누락 방지, 그리고 해당 기능을 통해 타고난 성격에 상관없는 일 잘하는 사람이 되는 고객 경험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통화 음성과 통화 내용을 통화 내용은 민감한 내용이 들어있는 개인 정보인데요. 해당 개인 정보를 다루기 위한 핵심 프라이버시 보호 기술은 두 가지입니다.
온디바이스 A와 연합학습인데 특히 연합학습은 개인정보 누출 없이 엔드 디바이스에서 학습을 진행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저희는 해당 기술에 대한 깊은 이해도와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존 클라우드 서비스 대비 차별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가격 경쟁력입니다. 퍼블릭 클라우드의 GPU 비용은 AI 서비스들의 허들로 지금 계속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는 사용자 디바이스 활용으로 AI 서비스 비용을 대폭 절감하여 공격적인 사용자 확대가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는 개인정보 보호입니다. 프라이버시 보호 기술로 개인정보 보호법 리스크를 물리적으로 제거함으로써 글로벌 서비스로 쉽게 확장이 용이합니다. 세 번째로는 서비스 확장성입니다. 기존에 사용자들이 사용하던 일정 할일 관리 툴의 앞단에 바로 연결할 수 있음으로써 손쉽게 연결할 수 있고, 그리고 앞으로 계속 발생되는 사용자 데이터 기반으로 한 추가 기능들을 생성해서 확장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현재 가장 와우 포인트를 보여줬던 제약회사의 영업직들과 지금 POC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글로벌 사스 기업들이 이미 검증한 프리미엄 비즈니스 모델을 채택하고 기능이 추가됨에 따라서 프리 플랜부터 과금을 하는 과금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음성 AI 시장과 생산선 사스 시장을 공략하고자 합니다. 사무직 중심으로 현재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진행되고 있는데 주요 44개국 국가 통계 포털을 확인하면 사무직은 15%, 이미 아직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85%에 달합니다. 저희는 현장 업무 사용자의 통화 업무와 기존 사용하던 생산성 툴에 연결해 되는 접점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저희의 비즈니스 플랜의 성장 방법은 기존에 명함을 저장하는 어떤 불편함으로부터 출발했던 리멤버와 그리고 일정 미팅을 잡는 불편함을 해결했던 그 니치한 마켓을 해결했던 캘린들리와 같은 사스 기업의 성장 모델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저희는 B2C 업무 통화 생산성 앱으로 시작하여 데이터 업무 종류와 성능 고도화를 통해 업무 통화 생산성 솔루션으로 확장하고자 합니다. 저희는 내년에 B2C 서비스와 B2B 서비스를 동시에 출시하여 매출을 발생시킬 계획이 있고 24년에는 언어를 변환하여 이제 해외 서비스 개발 후 해외 서비스 출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전문성과 실행력이 합쳐진 원팀으로서 저희 컴퓨터 공학 박사 3명은 프라이버시 보호 기술 관련하여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유니콘 10년차 개발자 2명 그리고 글로벌 스타트업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UX UI 디자이너를 채용했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되게 빠르게 진행하고 계신 다른 기업들도 많았는데 이렇게 귀한 상을 받게 될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저희 팀원들에게 저희가 가는 방향이 맞다는 얘기를 해줄 수 있는 또 하나의 기회가 돼서 너무 감사한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양대학교는 창업자 친화적인 대학으로 저도 너무 많은 도움을 받았고, 그리고 후배 창업가 분들께서도 창업하기 너무 좋은 환경이고 정말 좋아하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후배 분들께서도 어떤 아이디어가 있다면 꼭 창업을 시도하시고 그 과정에서 얻는 것도 굉장히 많으시니까 창업을 적극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학생부 우수상입니다. 네, 이 상은 한양대학교 총장상으로 상금은 무려 1,000만 원입니다. 네, 시상은 한양대 에리카 이한승 부총장님께서 다시 한번 도움을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무대 위로 오시겠습니다. 네, 학생부 우수상 한양대학교 총장상 이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회 해동창업경진대회 학생부 우수상 축하드립니다. 흥부하우스입니다. 네, 흥부하우스는 단기 임대 플랫폼으로 아주 우수한 평가를 받아주셨습니다. 한양대학교 총장상으로 상금 총 1,000만 원이 수여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상 판넬을 흥부하우스 대표님에게 전달이 되었고요. 네, 다시 한번 학생부 우수상 흥부하우스 팀 축하드립니다. 꼭 발품 대신에 상품으로 둥지라는 어플 많이 이용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홍보하우스 대표 정재현입니다.
흥부하우스는 대학생을 위한 단기 임대, 양도 전문 플랫폼을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저희는 시험 기간이나 현장 실습 때문에 갑작스럽게 방을 구하거나 비워야 하는 대학생들, 기존 부동산 중개 플랫폼과 갑질 문제로 갈등을 겪던 공인중개사들, 발품을 팔아야만 좋은 방을 구할 수 있던 이용자들 모두에게 속 시원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단 10초 만에 알아보는 수많은 대학교와 빈방 리스트,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십니까. 흥부하우스 팀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흥부하우스 팀은 대학생 단기 임대 매칭 플랫폼 둥지를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대학생들은 계절학기, 개강, 팀플, 현장 실습 등의 이유로 단기 임대 수요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중개 플랫폼도 아닌 대학교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서 한 학기에만 저희 학교만 해도 단기 임대 글이 약 400건 이상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원인을 파악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사업 기회들을 대학생과 공인중개사의 관점으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일단 대학생은 학교 주변 매물을 한눈에 보고 싶어 했고 단기 임대 매물을 알아볼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에브리타임에서 많은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익명이고 거래자와 방에 대한 정보가 굉장히 빈약하기 때문에 동시에 불안해했습니다. 또한 좋은 매물을 찾기 위해선 발품을 팔아야 한다거나 짧은 기간 거주하는데 제품 구매, 청소, 이사를 하는 것에 번거로움을 느꼈습니다. 그 다음 공인중개사는 비싼 광고비, 중개수수료 간섭 등의 이유로 기존 플랫폼에 반감이 있었고 플랫폼에 올라오는 다른 공인중개사의 매물을 훔쳐가는 경우가 있어서 좋은 매물은 올릴 수가 없는 구조였습니다. 또한 매물 건당 내야 하는 광고비 때문에 계약이 완료되어도 비공개 처리를 하지 않아서 허위 매물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둥지가 속 시원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 대학교별 카테고리화. 대학교한 매물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카테고리화합니다. 두 번째, 단기 임대 최적화. 짧은 기간으로도 계약할 수 있게 하며 온라인상에서 바로 계약할 수 있는 전자계약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입주 시 렌탈, 진보관, 청소, 법률 자문 등 케어 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자취방 후기 서비스를 통해서 발품을 팔아도 알기 어려웠던 정보를 획득하여 전략적으로 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저렴한 서비스 이용료입니다. 공인중개사에게 저렴한 서비스 이용료를 제공하고 몇 건을 계약하든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용자에게 많은 중개수수료를 할인해 줄 수 있는 공인중개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멤버십 서비스 이용료입니다. 서비스 이용료를 기간제로 받기 때문에 광고 매물 개수를 유지할 수가 있어 허위 매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대학생 인증을 한 사람만 협업부동산의 중개 매물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서 공인중개사가 매물을 훔치는 문제를 해결하고 따라서 다른 중개 플랫폼에는 없는 질 좋은 매물, 많은 매물을 확보할 수가 있고 플랫폼 신뢰도 또한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저희는 실제로 이것들이 사업 기회를 가질 수 있는지 25기 대학교 365명 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을 통해서 검증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플랫폼에서 방을 등록하고 검색하고 후기를 확인할 수 있는 화면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매물 확보를 위한 1차 고객인 공인중개사 시장 분석입니다. 전국 공인중개사 수 약 47만 명이었고 저희 학교 주변 기존 중개 플랫폼을 이용하는 부동산 수는 약 20곳 이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비싼 광고비를 지불하고 있었으며 그들의 주 고객층은 대학생이었습니다. 따라서 둥지는 저렴한 가격으로 대학생을 집중적으로 마케팅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대학생 시장 분석입니다. 전국 대학생 수 약 250만 명, 그리고 기숙사 수용률은 약 16.9%밖에 되지 않았고 자취 희망 비율은 50%가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둥지는 공시를 통한 단기 임대 활성화로 주거난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저희의 사업 확장 전략입니다. 저희는 한양대 에리카를 기점으로 수도권 대학교, 전국광역시로 확장해 나갈 계획이고 일정 시점이 되면 렌탈, 청소, 이사, 진보관 등 케어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그리고 외국인 유학생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미래 사업으로 외국인 유학생 맞춤 서비스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팀 소개를 하겠습니다. 기획 디자인팀, 저 정재현 외 3명, 그리고 프론트엔드 개발팀은
피터팬의 좋은 방 구하기 근무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신 변수민님 외 3명, 그리고 백엔드 개발팀은 NHN 현역 개발자이신 배상우님 외 3명으로 이루어져 있고 법무법인 코리아의 김희성 변호사님과 업무 파트너를 맺고 있습니다. 네, 저희 홍보하우스는 이러한 페인 포인트를 해결할 수 있는 플랫폼을 직접 구현하고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팀입니다. 여기까지 홍보하우스 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장려상 두 팀부터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려상은 총 상금 500만 원이 수여될 예정이고요. 시상은 최지웅 링크 3.0 사업단장님께서 도와주시겠습니다. 최지웅 사업단장님께서는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제3회 해동 창업 경진대회 학생부 장려상 두 팀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려상 두 팀, 과연 어떤 팀일까요? 첫 번째 팀입니다. LP텍 축하드립니다. 두 번째 팀 닥터K 헬스케어 팀 축하드립니다. 자, 장려상은 LP텍 팀과 닥터K 헬스케어 팀이 수상하셨습니다. 자, 총 상금 500만 원이 수여될 예정입니다. 각각 500만 원입니다. 자, 시상 판례를 받아주시고요. 네, 축하드립니다. 닥터K 헬스케어는 받으셨고요. 다음은 LP텍 팀에서 500만 원 수여됐습니다. 자, 사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장님께서 가운데 서주시고요. 안녕하십니까. 로봇의 손가락을 사람처럼 만들자 LP텍의 박형순입니다. 그리퍼란 로봇에서 사람의 손가락 기능을 하는 부품입니다. 저희 티칭리스 그리퍼는 기존 그리퍼와 달리 값비싼 압력 센서를 사용하지 않고 모터의 힘 제어와 엔코더 분해능을 활용하여 기존 외산 제품 대비 절반가량으로 납품 가능한 티칭리스 그리퍼입니다. 작년에는 2억, 올해는 6억 정도 매출이 발생하였고 내년에는 300% 성장으로 20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제품 보호를 위해 현재 특허 진행 중에 있고 올해 9월에 인도네시아 기업들과 자카르타에서 미팅을 가진 후 현재 수출 준비 중에 있습니다. LP텍은 로봇의 일부인 손가락에서 시작하여 세계 로봇 시장의 1등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로봇의 손가락을 사람처럼 만들자 LP텍의 박형순입니다. 저희는 로봇을 사용하는 고객들의 문제점을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기존에 로봇을 사용하는 고객들은 A라는 제품을 집다가 사이즈가 다른 B라는 제품을 집게 될 경우 그 B에 대한 제품 사이즈를 로봇에게 알려주고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 아이언맨이 이렇게 손가락을 갈아 끼듯이 그 로봇도 툴 체인저를 이용하여 그리퍼를 갈아 낀 후 사용하였습니다. 이런 작업들은 매우 번거로운 작업이었습니다. 티칭, 가르치다, 티칭리스, 가르치지 않는다. 저희 그리퍼는 제품 사이즈를 가르치지 않아도 알아서 제품을 집는 그리퍼라는 의미에서 티칭리스 그리퍼란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티칭리스 그리퍼와 기존 그리퍼의 차이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손끝의 감각을 이용하여 제품을 집습니다. 그럼 로봇으로 생각하겠습니다. 로봇은 손끝에 접촉 센서나 압력 센서를 이용하여 내가 제품을 집었구나 하는 인지를 합니다. 이때 사용되는 센서들은 매우 고가로 값이 비쌉니다. 저희 티칭리스 그리퍼는 이 값비싼 센서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어떤 원리냐 하면은 이 그리퍼가 제품을 집을 때 물건에 닿는 순간 이제 모터의 이 손가락 막 관절에 있는 모터에 부하가 발생합니다. 이때 부하가 발생할 때 순간 암페어가 튀는 현상이 발생하고 이 암페어가 튀는 현상으로 아 내가 제품을 집었구나 이렇게 인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손가락 마디마다 모터를 기존에는 사용했지만 저희 그리퍼는 그 어부가 그물을 던지고 끌어올리는 원리를 이용하여 손목 부위에 장착된 모터 한 개만으로 이제 제품을 집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티칭리스 그리퍼가 완성되는데 저희는 이제 저가형으로 이제 정확한 동작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그리퍼와 티칭리스 그리퍼가 어떤 차이점과 어떤 제품을 이제 대체하는지 이렇게 표로 간단히 작성해 봤고요. 그리고 경쟁사들이 이제 각 나라별로 있는데 저희 나라 시장은 이제 90%가 독일 제품이 이제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때 독일 제품이 한 200만 원에 판매가 되고 있으면 저희는 100만 원에 판매를 하고 있고요. 이때 그 제품 생산 원가는 50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적용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건 순창 고추장 그 생산 라인의 이제 테스트용 그 그리퍼인데 원래는 이때 로봇이 2개가 사용됐어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저 고추장통 사이즈가 틀리기 때문에요. 근데 저 티칭리스 그리퍼를 활용함으로 인해서 로봇 1개로 이제 저거를 다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게 마트에서 1+1 이제 포장돼서 사용하는 그 고추장 라인이거든요. 그리고 이 시장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우리나라는 현재 1조 7,550억 원의 이제 그리퍼 시장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들은 이제 58%의 이제 차지를 하고 있고 이제 계속 성장적으로 이제 계속 기업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익 구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LP텍에서 먼저 설계를 다 한 다음에 그 도면을 가공업체 외주를 주고 가공 제품이 들어오면은 조립과 이제 소프트웨어 작업 후에 고객사에 납품하고 대금을 받은 후 이제 부품 제조사에 대금을 지불하는 형식입니다. 이게 확판해야 될 고객 리스트입니다. 이제 다 장비사들이고요. 그리고 저희는 올해 이제 로보월드 전시회에 참가하여 많은 고객사들과 미팅을 하고 마케팅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9월에는 인도네시아 그 스마트 시티 그 사업에 참여하였고 현재 협상 중에 있습니다. 이 계약만 잘 된다면 아마 내년에 많은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작년에 제가 창업을 시작했는데 이땐 2억 원 매출을 달성하였고 올해는 6억 원 매출에 그 판매 이익금은 3억 원 달성하였습니다. 저희는 그리퍼뿐만 아니라 스마트 팩토리까지 사업을 확장할 것입니다. 이게 그리퍼에서 제품 다양화를 한 후 이 그리퍼를 기준으로 로봇 모듈화를 개발하고 스마트 팩토리까지 확장할 계획입니다. 현재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제품 라인업들입니다. 정밀형부터 떨림 방지용 초음파 그리퍼 이렇게 다 개발이 어느 정도 시제품으로 나와 있고요. 이런 사업을 진행하는 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그 로봇 산업 쪽에 14년 근무 경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일본산 감속기를 국산으로 대체를 해봤었고요. 그런 경험으로 이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로봇이라 생각하면은 단순 반복적인 작업을 하는 기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티칭리스 그리퍼로 활용하여 사람처럼 유연하고 스마트하게 작업할 수 있는 4차 산업의 선두주자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스킨핏 프로그램을 창업한 닥터케 헬스케어 대표 강영진입니다. 저희가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죠. 피부에 이상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병원에 가기는 애매하고 그렇다고 가만히 두자니 신경 쓰일 때, 그럴 때 외출하지 않고도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간편하게 피부 상태를 측정하고 알맞은 피부관리 솔루션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 그것이 스킨핏 프로그램입니다. 저희는 이용 방법도 매우 간편한데요. 스마트폰 기종에 상관없이 스킨핏 렌즈를 카메라에 부착해서 피부 현미경 사진을 자가 촬영 후 앱에 업로드를 해주게 되면 피부 상태가 분석되어 알맞은 스킨케어 화장품 패키지를 받을 수 있고 자가 관리를 통해 피부를 더 건강하고 아름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저희는 앞으로 전 세계인들의 피부를 더 쉽고 간편하게 맞춤 관리해줄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는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고객들의 피부를 분석하고 알맞은 케어 솔루션을 제공하는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닥터케 헬스케어 대표 강윤식입니다. 우선 오늘 발표는 제 소개로 시작해 볼까 합니다. 저는 현재 우리 학교에서 AI 전공의 대학원생입니다. 그 전에는 창업학과 분자생물학을 학위를 받았으며 피부미용 국가기술자격과 면허를 소지한 피부미용사이기도 합니다. 저는 지난 2015년 화장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비즈니스를 하면서 시장의 문제를 발견하고 기회를 찾아 재창업을 한 케이스입니다. 제가 발견한 문제는 이렇습니다. 심각해져가는 대기오염으로 인해서 우리 피부는 점점 더 많은 손상을 입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피부 질환은 만성화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만성화되는 피부 질환을 만성적으로 우리 삶 속 가까운 곳에서 모니터링하고 알맞은 케어 솔루션을 제공해주는 디지털 스킨 헬스케어 서비스가 필요하며 이런 환경오염은 점점 더 심각해져 관련 시장이 커질 것이라는 판단으로 스킨핏을 창업하게 되었습니다. 스킨핏은 쉽고 간편한 서비스입니다. 고객이 사용하는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고객의 피부를 측정하고 알맞은 케어 솔루션을 제공해 줍니다. 보다 상세하게 살펴보게 되면 서비스를 신청한 고객에게 렌즈를 우선 발송하여 고객은 렌즈를 자신이 사용하는 스마트폰 카메라부에 부착하여 부위별 피부 확대 사진을 촬영하고 모바일 플랫폼으로 접수해 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는 고객과 만나지 않고도 고객의 부위별 피부 상태가 어떤지, 그래서 어떤 관리가 필요한지를 알 수 있고, 이러한 필요한 관리에 필요한 기초, 세정용 화장품 풀 패키지를 아침, 저녁으로 맞춤 포장된 약봉투 컨셉의 패키징을 통해서 맞춤 관리를 도와줍니다. 저희는 이러한 스킨핏 프로그램, 스킨핏 서비스를 통해서 고객들로 하여금 내 피부에 창피한 피부의 치부를 낯선 제3자에게 보이지 않아도 되는 프라이빗한 가치와 내게 너무 익숙한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이지한 가치, 남들과 똑같은 솔루션이 아닌 오직 나만을 위한 솔루션을 통해 존중받는 가치, 그리고 맞춤 솔루션을 통해 피부 건강이 개선되는 헬스의 가치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고객 가치를 저희는 미리 만들어진 사전에 24종의 반제품을 고객별 피부 타입에 맞춰 맞춤 조합하여 제공하는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 방식을 통해서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하며 관리 프로그램의 형태로 판매합니다. 이러한 비즈니스를 위해 꼭 필요한 기술인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촬영된 피부 확대 사진을 기반으로 저희는 피부 상태를 625가지로 분석할 수 있으며 분석된 피부 상태에 알맞는 케어 솔루션을 추천해 줄 수 있습니다. 추천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재구매나 개선 상태 조회 등을 통해서 수집된 사용 전, 후 데이터를 학습 데이터로 하여서 고도화시키고 있으며, 이런 전후 데이터를 분석해 본 결과 지속적으로 스킨핏을 사용할수록 피부 상태가 긍정적으로 개선됨을 통해 시스템의 효과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객들의 기억 속에 피부 개선 경험을 남겨놨더니 피부 문제가 생겼을 때 다시금 스킨핏을 찾음으로써 업계 평균치 대비 2.5배가량 높은 재구매를 달성할 수 있었으며, 이런 재구매를 기반으로 출시 첫 달 7명의 고객으로 시작하여 첫 분기 120만 원이던 매출이 지난 3분기 3억 원가량으로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으며 올해 연매출은 10억으로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저희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핵심 경쟁력이라고 한다면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유사한 휴대용 피부 진단기 대비 1만 배 저렴한 가격으로 80%의 기능 구현이 가능합니다. 또한 스킨핏의 인공지능 모델은 연초 90%의 신뢰도였던 것이 한양대학과 공동 연구 개발을 통해서 현재 99%로 향상시켜 업무에 적용되었으며, 현재 시스템 관련 특허는 5건의 등록 특허와 5건의 출원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현재 가장 빠르게 피부 개선을 확인할 수 있는 트러블 케어 시장을 첫 타겟으로 시장에 진입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10배 이상 큰 시장인 안티에이징 및 미백 케어 시장으로 확장하여 성장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는 셀럽을 활용하여 저희 스킨핏의 개성 있는 사용 방법을 알 수 있는 컨텐츠를 통해서 첫 이용자를 확보하고 기능적 만족감을 제공함으로써 재구매를 통해 고객을 잡아두는 전략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능적 만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고객의 특성에 따라서 추천 모델을 세분화하거나 처방되는 제품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는 연구 개발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는 파트너십을 통해 일본, 싱가포르, 베트남에서 스킨핏을 서비스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글로벌 역량을 검증하였으며 2025년까지 글로벌 맞춤형 스킨 헬스케어 플랫폼으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스킨핏팀은 각 분야에서 적게는 10년, 많게는 30년의 경력을 가진 핵심 인력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스킨핏팀은 맞춤형 스킨 헬스케어 플랫폼 구축을 위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거나 화장품 시험 공장을 운영하고 마케팅 및 CS 업무를 수행하여 고객들에게 하여금 피부 고민이 없는 세상을 만드는 것을 꿈꾸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심사에 참가해 주신 심사위원분들의 소감을 한마디씩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M20의 박종덕 부대표님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한양대학교 내에서 가장 큰 행사인 해동창업경진대회에 참석할 수 있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그 여기 참가하는 팀이 일반부, 학생부 팀들의 수준이 점점 좀 높아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지금 팀 대표님 포함해서 지금 발표하는 거 보니까 고민의 깊이가 많이 깊어졌다는 걸 많이 느낄 수 있거든요.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스타트업들이 그 성장하는 데 있어서 고민의 깊이가 깊어질수록 성장의 그 뿌리의 깊이는 깊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연말을 맞이해서 미리 저희 한 해 동안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더 사업 더 번창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아이빌트 윤형구 이사님의 소감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런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게끔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평가하면서 그 기업 대표님들 발표하시는 모습들 보면서 앞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많은 노력을 하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아이템에 대한 부분들도 상당히 흥미롭고 재미있는 아이템들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발표가 순위가 결정이 되긴 하겠지만 그 순위는 지금에서의 의미는 없을 거라고 저는 보고요. 대표님들이 어떻게 더 고민하시고 어떻게 사업을 다듬어 가느냐에 따라서 사업의 성장은 판가름 날 것 같습니다. 많이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 오늘 나온 이런 그 경험을 토대로 해서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더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김대용 본부장님께서 소감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그 한양대에서 가장 큰 이렇게 창업 경진 대회에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제 15개 팀을 봤는데 오늘 좋은 아이디어를 얻고 가는 것 같고 이렇게 힘든 여정을 이렇게 묵묵히 걸어가시는 이제 대표님들 항상 이제 존경스럽고요. 저희가 이제 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할 테니까 저희 경기혁신센터 이제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여러 프로그램들을 좀 참고하시고 지원도 많이 해주시면 이제 좋은 기회가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정부 지원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이제 다양한 이제 KT를 비롯한 이제 다양한 대기업, 중견기업과의 오픈 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이렇게 접하기 힘든 이제 대기업이나 중견기업들과의 저희가 중간자 역할을 또 해서 매칭을 하는 역할도 많이 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이제 관심 부탁드리고 그리고 저희 센터가 이제 올해 이제 팁스 운영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모태 펀드도 하나 이제 따서 내년에는 이제 더욱더 이제 활발하게 이제 투자를 할 거고 그다음에 에리카는 저희랑 또 이제 긴밀한 협력 관계를 또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센터에 또 LP로도 참여를 해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에리카 팀은 이제 매년 이제 최소 1개 이상은 좀 투자를 해서 이제 팁스에 추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에 많은 이제 관심을 부탁드리고요. 오늘 좋은 자리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또 좋은 안내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카카오벤처스의 김지웅 수석팀장님께서 소감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네, 먼저 3회 해동창업 경진대회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젊은 창업가들이 많이 오는 행사에서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는데 작은 실패를 여러 번 경험해보라라는 말씀을 좀 많이 드려요. 그러니까 저희는 근거가 명확하고 유저들이 사용해야 될 이유가 명확한 서비스와 기술에 투자를 많이 하는데 그 답을 찾아가기까지 사실 되게 많은 시행착오와 실패들이 항상 같이 수반되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근데 요즘은 예전보다 이제 실패에 대한 경험치를 굉장히 높게 사주는 시대가 되었고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공부만 하면서 지내오다가 처음 경험하는 실패가 조금 뼈 아프실지라도 작은 실패를 계속 반복하시면서 그 근거와 이유를 명확하게 찾아가시는 과정이 되셨으면 좋겠고 그 근거와 이유를 찾아가는데 되게 중요한 게 유저 중심의 사고이거든요. 사실 학교에서는 배울 수 없는 되게 유용한 경험들을 실제로 창업을 하시는 과정에서 많이 깨달으실 수가 있으시기 때문에 실패를 하시더라도 다시 도전하시고 또 다시 도전하시는 그런 멋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진심 어린 조언까지 건네주셨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컴퍼니디 이형규 부대표님께서 소감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이처럼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 초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또 올 한 해가 가는 마지막 저 개인으로서는 마지막 심사 과정인데 이 과정을 한양대 해동
저희 창업 경진대회 같이 이렇게 큰 행사로 마무리할 수 있어서 참 의미가 깊은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15팀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 약간 개인적으로 피보팅을 좀 도와드리면 좋겠다 싶은 팀들도 보이긴 했는데 그거는 나중에 좀 여쭤봐야 될 것 같고 일단 그 어려운 선택을 하신 창업자분들께 참 존경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하는 거는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회사가 지금 제안하기로 했던 이 서비스나 상품들이 시장에 나왔다가 혹시 만에 하나 사라졌을 때 그때 우리의 고객들은 우리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집중해야 될 고객, 그리고 우리가 어떤 가치를 전해줄 것인지 그것이 조금 더 선명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한 번 더 생각해 주시면 더 좋은 사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한 팀 한 팀 이렇게 신경 써주신 심사만큼이나 이 스타트업을 향한 애정이 담겨 있는 심사위원분들의 총평이었습니다. 매년 이 대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또 멋진 기업가가 탄생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힘써주고 계시는 해동과학문화재단의 박성한 부이사장님을 모시고 격려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한 부이사장님을 무대 위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스크를 벗고 하겠습니다. 저는 컴퓨터공학과에서 교수로 오랫동안 지내다가 정년 퇴임한 지 한 10년 됐습니다. 오랜만에 10년 만에 와서 학생들 여러분 앞에서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 아주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대학 다닐 때 교수를 있을 때 태권도 파학도 건설하고 에리카가 산학협동의 선봉이 되도록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해동재단에서 좀 일을 하면서 해동재단에서 지원해주고 있는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인 서울대학교하고 서강대학도 방문했었는데 오늘 이 에리카 와서 학생들이 발표하는 내용을 보니까 정말 참신하고 훌륭한 독창적인 아이디어인 것 같아서 좀 기쁘고 자랑스럽습니다. 오늘 발표한 학생들의 그동안 피땀 흘린 노력에 치아를 드립니다. 저도 한 25년 전에 교수로 있으면서 창업을 해봤는데 그때 연구실 창업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정말 획기적인 아이디어였고 그때는 동영상 편집 장치를 개발했는데 결국 실패를 했어요. 왜냐하면 앞서가는 아이디어라든지 시장을 모르고 하다 보니까 결국 실패를 했는데 창업을 한다는 것은 정말 고독하고 외롭고 힘든 투쟁의 일입니다. 여러분이 끈기도 있고 열정도 있어야 되지만 그에 못지않게 시장 상황도 파악하고 해야 될 일이 엄청나게 많죠. 그래서 정말 그렇게 힘든 일인데 앞으로 여러분들이 아까 심수위원님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거는 금방 성공하고 안 한 게 아니니까 계속해서 정진해서 앞으로 시리즈 A로부터 해서 계속해서 펀드 레이징을 해서 성공적인 사업으로 이끌어주기를 바라고 또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열심히 해주시고 또 발전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추가로 시상을 위해 참석해 주신 한양대학교 에리카 이한승 부총장님의 말씀도 들어보겠습니다. 이한승 부총장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는
몇 가지 특징을 갖고 있는데 일단은 산학협력이라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태어나기를 1979년도에 그 반월 시아공단의 배우 거점 대학으로 태어났고요. 그 이후에 오늘 그 존경하는 그 박성한 해동과학문학재단 부이사장님이 오셨지만 경기 테크노파크를 교수님께서 유치하시면서 지금의 학연상 클러스터가 형성이 돼서 지금의 산학협력을 선도하는 그런 대학이 되었습니다. 또 더욱 고맙게 생각하는 것은 또 해동과학문화재단에서 또 한 5억의 학생들 창업의 경진대에 또 창업하는데 스타트업 머니로 쓸 수 있는 그런 지원금을 주셔서 우리 학교의 창업에 큰 디딤돌이 되었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러한 사업을 뜻을 받들어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뭐 창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잘 모르지만 교수로서 실험실 창업을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그 창업에 대해서는 선배인 것 같고 또 오늘 귀중한 말씀을 해주신 그런 심사위원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마 좋은 아이디어 또 그거를 가지고 마음속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천으로 옮기는 그런 용기와 도전의식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오늘 와서 어떤 말씀을 좀 드릴까 하다가 생각나는 게 4번 홈런 타자의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4번 홈런 타자는 꾹 참는 거를 잘한다고 합니다. 만약에 투수가 실투를 던져서 가운데 공이 올 때만을 기다린다고 합니다. 그때 꾹 참고 기다리다가 어느 순간에 그 공이 들어오면 그때 받아쳐서 홈런을 친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 창업이라는 것도 여러 가지 유혹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려움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렇게 꾹 참고 기다리고 또 연말을 하게 되면 반드시 홈런을 치는 그런 시기가 올 거라고 저도 생각을 들고요. 그런 연습을 하는 것이 우리 이 해동과학문학재단에서 지원하신 뜻이 아닌가 생각을 해서 오늘 일반부도 있지만 특히 학생 여러분들 그동안 한 15팀 중에 다들 잘하셨다고 들었는데 아마 수상하신 분 더욱 축하드리고요. 또 수상하지 못하더라도 그러한 도전과 그런 열정이 경험이 인생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또한 오늘 3회인데 앞으로 이게 영원토록 저희들을 지원할 거고요. 그동안 산학협력단의 박태준 단장님, 이방욱 교수님, 또 링크 사업단의 우리 최지용 단장님께서 많이 도와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창업의 중심, 산학협력의 중심에 한양대학교 에리카도 도약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아낌없는 지원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3회 해동 창업 경진대회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떠셨나요? 네, 오늘 참여한 일반부 5개 팀, 학생부 10개 팀 모두 다 너무 훌륭하고 멋진 아이디어를 발표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대회를 통해 이 한양대학교의 저력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다시 한번 느껴볼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자리해주신 모든 분들께 고생하셨다는 말씀 전해드리며 제3회째를 맞은 해동창업경진대회가 30회, 300회를 갈 수 있는 아주 역사적인 대회가 될 수 있도록 훌륭한 기업가로 성장해 주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앞으로 3일 뒤면 한 해를 정리하고 새해가 시작되는 2023년입니다. 2022년도 정말 다들 고생 많으셨고요. 내년에는 더욱더 승승장구하는 한 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들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상으로 제3회 해동창업경진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 지금까지 아나운서 박청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